또 남학생과 출입구도 따로 수업도 5분 일찍 끝내야 하며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한 삶에 대해서 긴즈버그는 평생 동안 여성과 또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앞장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팝스타 못지않은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대법관이었는데요. 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술술술 책장이 쉽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책은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서 어떤 책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어떤 책은 쉽게 읽혀서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책은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는 재미를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감성 말랑한 책부터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책까지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 책 아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책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MBC 아나운서들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자키 임현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탈레반은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눈만 빼고 다 가리는 니캅을 입어야 하고 또 남학생과 출입구도 따로 수업도 5분 일찍 끝내야 하며 탈레반은 시위대를 폭행하고 임신 8개월의 여성 경찰관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등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동시대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르카로 온몸을 덮어야 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직업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한 삶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그 누구보다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섰던 인물의 반가운 책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직접 써내려간 판결문과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 책, 긴즈버그의 차별정의입니다. 네, 바로 1년 전 이맘때쯤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여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여성, 바로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었고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인데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향년 87세로 타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처럼 실루엣만 보고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다 아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도대체 왜 유명한 거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긴즈버그는 평생 동안 여성과 또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는 남녀의 성을 얘기할 때 젠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 대신 성의 가치가 녹아든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긴즈버그였고요. 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변론을 했고 또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시절에는 성차별 관련 판례집을 만들면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강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대법원에서도 여성의 낙태, 동성 결혼, 투표권, 이민자의 문제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런 그녀의 일관성 있는 행보, 많은 미국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팝스타 못지않은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대법관이었는데요. 그 별명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려워요, 이름도. 유명 래퍼의 이름을 차용해서 노토리어스 RBG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법관을 이렇게 어떤 애칭까지 갖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지 않나요? 그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미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하는 이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참 의미 있고 또 반가운 책입니다. 멀게는 40년 전에,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여진 긴즈버그의 판결문과 의견서들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긴즈버그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또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이 책에서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던 긴즈버그의 바람과 신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결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 예를 들자면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남긴 유산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집행하도록 자격을 준 아이다호 주의 판결에 대해서 긴즈버그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산 집행인으로 더 적합하다는 사법적 판단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다. 더욱이 아이다호주 대법원이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 유산 집행인의 구체적 기능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본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부채를 지불하며 주 세금과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유산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그 유산을 합법적 상속자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네, 결국 긴즈버그의 이런 구체적인 주장이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대법원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 주 법이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책의 묘미를 아시겠죠?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긴즈버그가 어떤 논리로 조목조목 차별을 지적하고 또 평등한 권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판결문과 의견서들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성격 이런 게 보이잖아요. 꼼꼼하게 또 조목조목 잘못된 논거에 반박하면서 아주 소신 있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긴즈버그의 글, 정말 논리적이고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즈버그는 글뿐만이 아니라요,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는 걸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긴즈버그에게 이상적인 여성 대법관 수를 몇 명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9명 중에 9명이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하지만 1981년까지 남자뿐일 때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목을 밟은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입니다. 네. 긴즈버그는 또 이런 소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도 그게 법의 편견이 작용이 되면 오히려 여성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바꿔야 한다 하는 의견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맥주를 살 수 있도록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오클라호마주 법에 대해서도 긴즈버그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저알코올 맥주 구입 자격 관련 법은 젊은 남성에게 주지 않은 자유를 젊은 여성에게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은 우리 사회의 남녀의 행동과 역할에 관한 전통적 편견의 또 다른 발현일 뿐이며 남성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조용한 동반자이자 타자 혹은 제2의 성이라는 관념을 강조하는 숱한 신호와 메시지 중 하나다. 이러한 법은 남녀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장벽을 세워 성차별 없는 평등을 방해할 뿐이다. 여성의 행동과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여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은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위해 200년간 헌신해온 미국에 걸맞지 않다. 이 책은요, 사실 그렇게 읽어 내려가기 쉬운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이 실제 사건의 판결문이나 의견서를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딱딱한 문장도 많고 또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래도 각 장마다 브라운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 코리 브레슈나이더 해설이 있어서 읽다가 막힐 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차별에 관한 어떤 사건들이 쟁점이 됐었는지 여러 실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과 또 평등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간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또 임신과 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펼친 긴즈버그의 생각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해설을 쓴 코릿 브레슈나이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자유를 더 깊이 새겨넣기 위해 긴즈버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드물다. 그녀는 합법적인 인종 분리를 종식하기 위해 법으로 전략을 세웠고, 이 점에서 러시모어산의 모습을 남긴 서군 마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법조인이다. 긴즈버그는 법을 통한 여성 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여성과 모든 시민을 평등권의 기초에 보호하는 헌법의 진정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책은 대중적인 아이콘이자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 긴즈버그에 대한 증언이다. 네, 아까 긴즈버그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그녀가 여성이란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차별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철학과 소신으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책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추드리고요. 젠더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 요즘 진정한 평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책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팝스타 못지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왠지 그 이름의 연관성 때문에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다스 베이더와 연관시킨 짤로도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루스 베이더가 아니라 다스 베이더가 등장하는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스타 탄생, 2번 스타워즈, 3번 스타트랙.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의 북자키 임현주였습니다. 차별정의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긴즈버그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었고, 그가 어떤 업적이랄까요? 남겼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 판결문을 사실 읽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가 쓴 판결문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의미도 있고요. 맞아요. 네. 방송 때도 하셨지만 긴즈버그 나오는 다큐멘터리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긴즈버그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전이었나? 그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 접하는 날이었는데 되게 멋진 인물이구나 라는 감상을 갖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이 피상적이었다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딱 정말 이 책의 표지를 보면 긴즈버그 얼굴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에 머리 이렇게 좀 단정한 약간 좀 쪽진 머리 느낌의 안경 딱 끼고 정말 단호한 표정 딱 짓고 있잖아요. 그게 늘 멋있다고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긴즈버그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너무 감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논리적이다, 그리고 용기 있다 하는 것들이 좀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